오 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55회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을 연구함에 있어서 저는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1980년대를 살았다는 사실을 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얼마나 역동성 있는 시대를 살았던가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시대의 자기 정신적 뼈대를 망각하고 자칫 잘 알지 못하고 낯선 외래의 이론과 철학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으로 근육과 피부만 만들어 갖다 붙이려고 하는 위험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반성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정신적인 뼈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로 잡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재걸의 사회르포집 분노의 현장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의 글 80년대 민중문화예술운동 안의 4장 민중의 노래라는 챕터에 실려있는 글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이번 회에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되는 이 글의 내용을 음미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글 안에서 비판되고 있는, 공격되고 있는 자본과 허상의 산물, 자본과 허상의 꼭두각시쯤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폐해로서 간주되던 트로트는 근래에 종편 채널 TV조선에서 미스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쇼들을 성공시킨 다음에 현재 우리 대중문화의 가장 뜨거운 관심과 열광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민중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팝은 이제는 K-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의 유행을 세계적으로 선도해 나가고 자본도 적극적으로 경영해 가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방송 댄스를 추건 벨리 댄스를 추건 또 트로트를 부르건 뭘 하던 간에 락밴드를 하건 간에 그러한 활동들을 대놓고 반대하고 막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던 데에는 이제 곧 낭독될 내용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 민중문화예술운동의 운동가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사회적인 욕구와 저변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1980년대의 멘탈리티, 지난 회들에 이어서 이번 회에도 한번 그것에 접근해 보시겠습니다. 현실을 호도하는 대중가요. 서울대학교 이건영 교수는 노래운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귀착된다고 보고 있다. 첫째, 대중을 계몽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위한 진정한 노래를 찾아주는 일. 둘째, 민중에 의하여 만들어진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크고 높게 만드는 일. 셋째, 민중의 아픔과 기쁨과 희망이 담긴 노래를 불러 우리의 민족 문화가 민주적인 문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 등이다. 첫째로 지적되는 민중을 위한 노래를 되찾아주자는 문제는
현재의 대중들이 자신에게 어떤 노래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무지에 쌓여 현혹당하고 있는 대중들을 저질가요로부터 격리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진정으로 달래주고 힘을 불러일으킬 민중가요를 보급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 항목에 속하는 노래운동이라는 것. 대중가요는 대중들에게 시름을 달래주고 무료함을 잊게 해줄 수는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들을 그리고 보고 들어야 할 것에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시름의 근원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무산시키고 창조적인 시간을 빼앗는 것이라고 이 교수는 최근의 저질가요의 폐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들 노래운동가들은 요즘 한참 인기 절정에 있는 아 대한민국과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예를 들고 있다. 전자는 현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환상적인 가사로 대중들을 현실 안주와 무기력에 빠뜨리며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일본인에게 친숙한 뽕짝조의 노래로서 돌아와요라는 가사와 함께 마치 일본 문화를 환영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풀이다. 둘째, 민중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진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써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이 나라의 문화의 주인이 바로 민중이라는 의식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곧 문학에 있어서 노동자, 농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가 자신의 애환을 글에 담는 경우와 다름이 아니다. 말하자면 미술의 경우나 전통 연희의 경우를 막론하고 민중 스스로가 창조의 주체가 되어 직접 뛰어드는 최근의 문화예술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중음악으로 각광받는 건 민요나 농악류의 민속악이 될 것은 당연한 이치다. 셋째에 민중의 노래를 부르자는 것은 민중의 희노애락을 아무 굴절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참 노래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민중이 몸담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형태로든 왜곡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한 점이다. 민중이 몸담고 있는 현실은 곧 민중 정서의 집이기 때문이다. 민요연구회 창립. 노래운동 주창자들은 오늘날 대중가요가 끼치는 폐해와 매스컴의 막강한 송출력, 대중조작적 문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민중의 정서를 곧고 바르게 전달할 참 노래의 제작과 보급에 주의를 쏟는다. 그 결과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의 산물인 오염되지 않은 민요를 되살려내려는 노래운동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옛 민요는 대부분이 노동요거나 아니면 집단 정서를 읊은 노래로서 노래를 만드는 사람과 부른 사람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민요 형식 자체가 어렵지 않고 간결하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 따라 부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가사 바꿔 부르기를 병행할 수 있어 그만큼 다양한 변화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노래와 함께 춤과 놀이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이와 같은 민요의 장점에 일찍부터 주목한 시인 신경림, 연출가 임진택, 최이환, 류혜경, 시인 정희성, 이동순, 박영근, 김정환, 이영진, 하용호, 연극인 김경란, 민요연구가 박명희 등 40여 명은 지난 6월 민요연구회를 창립하고 매월 민요의 날을 제정, 옛 민요의 발굴 보존과 함께 신민요의 제작과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요연구회의 창립 취지문을 보면 오늘의 노래 상황이 어디에 와 있으며 노래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부를 노래를 갈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어깨동무하고 함께 뛰어갈 노래가 없다. 어머니는 뽕짝을, 아버지는 구식군가를,
할머니는 니나노 가락을, 우리 누나는 예술 가곡을 부르고 나 어린 동생은 디스코에 넋이 빠져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노래는 없단 말인가? 반만년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노래가 그토록 없단 말인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매스미디어의 장막에 가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노래가 있다. 즉, 구전가요요, 현장의 노래요, 생활 노래요, 삶의 노래이며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민요인 것이다. 84년 6월 14일 민요연구회는 민요는 민족의 삶과 함께 해온 민중의 노래로서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들이 벌이는 민요 부흥운동은 반민요적인 문화 상황을 지향하고 민족 주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대중문화의 왜곡된 의사소통 체계를 극복, 민족 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연대의식의 집약과 다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네, 지금 보니까 참 경직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성실하고도 위대한 태도로 당위를 추구하면서 보다 나은 사회 공동체를 건설해 가려고 한 흥미로운 마음가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 느낌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장에서 자꾸 이러한 거대한 기획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거나 망각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론과 실천이 보다 다각적이고 다원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따금씩 1980년대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